문해력이 안 돼서 뭐 공부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얘기를 했지만 문해력의 위기가 생긴 건 하나의 결과잖아요. 왜 안 읽었을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사실 이 위기는 극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꿈이라는 게 뭘까를 제가 생각을 되게 오래 해봤는데 결국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느낌인 거거든요.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것이냐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좀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운 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네, 저만 반가운가요? 아닐 거예요. 본인 소개를 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많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분을 우리 오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스몰비 클래스에서 오픈한 클래스가 있었어가지고요. 저 지난번 스몰비 클래스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도 많이 와주셨었는데요. 그때 방송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더 듣고 싶다. 저희 채널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몰빅 클래스란 유튜브 채널과 또 동시에 동명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 이제 창업 전에 공부 마스터 플랜, 압축 공부 이런 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책을 쓰면서 작가로 활동을 했었고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윤경 선생님과도 또 연을 맺게 돼서 같이 일을 했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희가 한 과목으로 지금 하나가 됐잖아요. 네. 무슨 과목이죠? 저희 사회. 사회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회 진짜 네. 좀 부담스러우시죠? 애들도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조승우 대표님이 사회 똑똑 박사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서울대 타이틀만 알고 있었는데 파보니까 사회 박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회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잘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랑 같이 만들었던 이번 클래스가 사회 그리고 또 글쓰기에 관한 건데요. 클래스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사회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네. 반대로 이제 그만큼 수학을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전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경제학, 경영학 다 사실은 사회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회를 좋아하고 또 잘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학생으로서 좀 그런 학습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학부 때부터 중고등학생들 멘토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더라면 공부하면서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조금 더 재미있게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제 선생님과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사회 그리고 또 글쓰기를 다룰 수 있는 애들이 사회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거구나. 되게 생각보다 내가 파고들면 들수록 재밌는 것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이윤경 선생님 모시고 이제 탐글탐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놓고 자랑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회를 좋아하고 잘했길래 사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는지. 제가 사회는 항상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도 저희 때는 이제 사탐이 4과목이었는데 제 기억에 전체 200점 만점에 한 문제인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을 드리는 게 물론 그만큼 이제 수학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든지 뭐 다 잘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내신이 조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학생으로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전공하고 싶었던 정치 외교 그리고 뭐 사회 이쪽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입시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전공을 첫 번째는 외교학, 국제정치학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정치경제 철학이라는 부전공을 했었는데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었어요. 조심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사회 외길 걸어오셨고 사회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조승우다 약간 이랬을 것 같고요. 사회만의 공부법의 특징이 있을 거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사회를 잘하려면 이제 얼마나 사회라는 지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경험들에 노출되었느냐. 우리 영어 노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사회라는 과목도 얼마나 그에 관련된 것들에 노출되었느냐. 두 번째는 사회라는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단기간에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건데 약간 영어스럽기도 하다. 그렇죠. 근데 영어도 사실은 어찌됐건 예를 들어 문법 같은 거는 딱 단기간에 뭐 6개월, 6개월 이렇게 되는데 사회라는 과목 이게 뭐 국어랑도 사실 연결돼 있는데 3개월 바짝 한다고 해서 이게 실력이 확 늘지 않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때 국어만 바짝 한다고 해서 막 성적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고
있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시간의 축적. 이게 실제로 예를 들면 노벨상 같은 경우도 과학 쪽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젊은 학자, 뭐 30대들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문 분야는 사실 젊은 분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결국은 이 분야가 시간이 축적되고 그 개념과 어떤 경험들이 지속되어 축적되어서 나오는 통찰들, 유의미한 지식으로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사회를 잘하게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런 사회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들을 쌓아주시면 네. 당장 눈에 보이는 성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이 아이만의 사회와 관련된 통찰력으로 분명히 보답을 할 거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이 이렇게 사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잘하게 되기까지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그렇죠. 네. 부모님 영향이 진짜 컸죠. 네, 영상 편지 감사하다고. 잘 보고 계시죠? 네. 네, 아들 잘 살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셨길래 그 노출이라는 거를 부모님 덕분에 이제 많이 했던 것 네. 같고, 두 번째는 그 결과로 사회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거야. 호기심이 당기고 구미가 당기는 거야라는 그 인식이 좀 어릴 때부터 심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읽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네네. 이제 제가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때 막 야인시대, 한참 좋죠. 네, 프로레슬링 이런 거 유행할 때였는데,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TV 리모컨을 숨겨놓으셨다가 아, 네가 적어도 이 신문을 다 보면, 또는 오늘 기사 하나를 뽑아서 뭐 스크랩을 하면 리모컨을 줄게. 아버지가 그때 이제 일간지를 한 하루에 3개씩 보시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신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때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신문 중에서 세계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것만 봐도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그게 4학년, 5학년 때 습관처럼 이어갔던 것 같고요. 사회라는 분야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텄고, 책도 이제 너무 많이 안 읽으니까 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선물로 이제 막 그 학습 만화로 된 200년 근현대사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사주셨는데, 다른 건 안 보다 그나마 그걸 보시니까 그 약간의 과한 리액션으로 자존감을 이렇게 뿜뿜해 주셨어요. 와, 네가 드디어 이렇게 책을 읽다니. 우리 승우가 이렇게 근현대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때 또 영화가 뭐 태극기 날리며 네. 실미도 그런 걸 영화관에 자주 접하면서 전쟁 기념관, 유엔 평화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서, 그냥 그때는 어릴 때 엄마 아빠랑 그런 데를 가면서 네. 맛있는 거 먹기 되게 좋았는데, 방학 때는 아예 동해 일주를 하면서 뭐 북한에 간첩이 들어왔던 그 잠수함 보러 가고, 그 여행 때 차에서 나눴던 얘기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식들, 경험들에 대한 노출이 되었던 것 같고, 노출이 많이 됐던 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보면 갑자기 막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이런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이 결국은 그 말하는 게 뭐냐면, 그냥 영어 단어, 영어 독해 이해 안 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졌다. 수학 문제 안 풀리던 게 풀리니까 갑자기 공부가 재밌어졌다. 결국은 내가 아는 게 있고 이거 나 해봤는데 라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 이거를 내가 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노출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재미와 성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을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에서도 그려낼 수 있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어른들의 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의 소재로 한번 삼아보는 것까지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도 막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걸 물어봐 주셨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것 같으냐. 저는 이제 그냥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런 슬픈 역사를 다시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되게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 꿈이 뭘까를 생각할 때 그때 아버지 그 말씀, 그 화두가 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100년 역사 앞으로를 안 슬프게 하려면 내가 이걸 전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사회라는 과목에 대한 공부, 뭐 학습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해야 하는 미션? 어떤 사명, 문제를 심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런 경험들, 동시에 그런 대화의 파트너, 상호작용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정말 서 있어 주시기만 해도 되거든요. 꿈이라는 게 뭘까를 제가 생각을 되게 오래 해봤는데, 결국은 사라지지 않는 어떤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멋있었어. 이런 게 나 되게 와닿았어. 그 어릴 때 그 느낌이 사실은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그것이 결국은 어떤 목표가 되고 동기가 되고 꿈이 되는 건데,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만들어줄 것이냐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좀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님처럼 타고난 문과형 친구들은 실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책을 좀 많이 보거나 하면 바로바로 이해되고 또 암기도 쉬운 경우가 많아요, 사회가. 네.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를 다 잘하지는 않잖아요. 유독 사회가 약한 아이들의 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다들 아실 것 같은 어휘력이랑 문해력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사회라는 과목이 특히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네. 특정한 어휘나 개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느냐, 잘 알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사회를 못하는 또는 어려워하는 애들한테 사회라는 과목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느냐, 어떻게 느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미가 없다 인 거죠. 사회라는 과목은 너무나도 재미없고 외울 게 많은 과목이야 라는 인식이 어느 순간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라는 과목을 좋아하지도 않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싫어하게 되고 못하게 되죠. 사실 이번에 탐글탐글 클래스 만들 때도 결국 네. 뭐 사회를 얼마나 많이 알려줄 것이냐 이전에 사회라는 과목이 얼마나 재미있는 맞아요. 것인지라는 그 느낌을 심어주는데 초점을 맞췄었는데, 결국은 이게 왜 재미없을까를 생각해보면 노출이랑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사회라는 과목을 내가 내 일상 속에서 이게 이래서 필요한 거구나,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이라는 게 이래서 이런 게 나온 거구나, 그 과정을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니까 수요 공급 그래프 외우세요 하면 수요 공급이 그게 왜 필요해? 내가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해? 가 되는 거죠. 그냥 그 이론화된 개념화된 것으로 딱딱하게 배우니까 재미가 없게 네.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회는 암기 과목이다라는 건데, 사회 싫어하는 애들이 특히 수학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수학은 어떤 답이 0 아니면 1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라는 과목은 0부터 1 중에서 이게 0.2냐, 0.4냐, 0.7이냐, 0.9냐를 물어보는 과목이거든요. 보다 정확한 게 뭐냐.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합의의 결과물이니까. 그렇죠. 제가 사회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면서 암기해야 한다는 접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흐름, 어떤 이 개념이 나왔고 이 사건이 생긴 흐름부터 쭉쭉쭉 이해를 하면 사실 이게 0.2인지 0.4인지 0.6인지가 보이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왜 이 개념이 나왔고 우리의 일상과 나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지어지는지, 결국 그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애들이 사회를 좋아하고 잘하게 되고, 만약 지금 우리 아이가 국어도 마찬가지고 국어 비문학 같은 것들을 좀 어려워한다면 더 많이 연결지을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의 토대를 머릿속에 심어줄까, 이게 좀 부모님들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클래스를 기획하고 촬영하면서 사회라고 하면 일단 안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사회라는 곳으로 들어오게 할까, 맛을 보게 할까, 뭘 알아야 연결을 하던지 말던지 하잖아요. 스몰빅 클래스가 이렇게까지 재미를 추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가 지루하지만은 않다, 사회인데 재미도 있다라고 하는 마중물이 되는 그런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회 잘하려면 딱 이거다, 핵심 세 가지만 찝어주세요. 첫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뭔가를 확장해 나가려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연결지을 수 있는 지식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을수록 훨씬 더 이게 접수가 쉽거든요. 이걸 뭐 맥락화라고도 부르는데, 이 얘기를 드리면 항상 그러면은 인문 몇 권, 과학 몇 권, 전집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건데, 맞아요. 관심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해주려고 다양한 책을 읽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마저도 있던 재미가 사라지게 되는, 독서가 끊어지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문해력이 안 돼서 뭐 공부를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해력의 원인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문해력의 위기가 생긴 건 하나의 결과잖아요. 왜 안 읽었을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사실 이 위기는 극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저 같은 경우도 태극 이날리며 또는 그 전쟁 그 기념관에 갔던 그 경험 하나가 연결되고 그것이 이제 쌓이면서 역사라는 전체에 대한 관심, 그것이 또 쌓이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금 관심 있는 그 작은 하나, 우리 애가 눈이 번뜩이는 그 순간, 그 하나를 캐치해서 사실은 그걸 디벨롭 할 수 있게 재미에 기반한 확장이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흐름과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이게 첫 번째와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가 재미없는 건 개념화된 최종적인 결과물로서의 지식을 배우고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사회가 사회로서 가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일반적인 현상들을 계속 만들어온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실제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인 네.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가 되게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독서만이 좋은 컨텐츠라고 접근하시지 않았으면 독서는 좋겠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 제가 논문을 봤는데 역사 덕후가 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역사 드라마를 좋아하는 경우 집에 항상 많이 틀어놔서 허준이 네, 실려 그렇죠. 있고, 네. 근데 그렇게 보다 노출되다 보니까 역사가 좋아졌다. 네. 결국은 이 흐름이 있는 스토리만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고 관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큐, 영화 이 일상 속에서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아이들에게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시네요. 다른 클래스는 어떻게 만드시려고? 과학 너무 어려워요. 네, 사회에 치우치셨어 지금. 그 정도로 네. 지금 사회똑똑 박사님과 함께 기획한 클래스예요. 저희 탐글탐글이라고 하는 글쓰기 클래스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를 좋아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는 아까 사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어휘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어휘나 개념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스텝을 밟아서 재미있는 스토리로 풀어서 설명하고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과정이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제가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렸는데 흐름 과정을 선생님의 빛나는 연기와 또 저희 배우 그 분의 또 빛나는 연기 가끔씩 제가 카메오로 출연하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 이런 흐름으로 이게 나온 거구나 네. 라는 걸 네. 이해시킨 게 저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또 애들이 좋아하는 뭐 퀴즈라던가 네. 저도 보면서 좀 감탄했던 거는 이제 웹툰을 직접 저희 기획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포함을 했는데 그걸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요소가 정말 많이 네. 들어있어요. 전 딱 한 가지만 남으면 아 사회 진짜 할만하고 재미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거네. 그거 하나 남기면 이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이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스토리에 기반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네. 인상적이었고 그 스토리 역시 우리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요. 세계사의 어느 한 장면에서 그쵸. 가지고 네. 온 거잖아요. 네. 이런 역사 속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 개념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서식으로 막 네.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넣었던 네, 게 맞아요. 진짜 신의 한 수였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이번에 그 저희 워크북 이제 네. 그 안에 그러니까 확실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희는 뭐든 다 학습지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식을 어떻게 애가 스텝 밟아서 구조화하고 네. 예를 들면 마인드맵도 있고 퀴즈도 있고 글까지 하나의 글을 어떻게 완성해내는지 그런 스텝을 밟아주시는 교재를 만드시는 거 보면서 역시 초등 선생님들은 위대하시다. 그냥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대단한 성취감이 되더라고요. 그쵸, 네. 영상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보고 내가 문제를 풀고 글을 써보고 나면 이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나 공부했고 재밌었고 뭔가를 알게 됐어라고 그쵸. 느끼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에 대한 성취 경험까지 심을 수 있으면 이제 그거는 정말 훌륭한 일이 네,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대표님 우리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리니까요. 무료 강의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게 어떻게 볼 수 이제 있나요? 저희 스포츠 클래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시면 무료 체험 1강을 보실 수 있고요. 또 네. 1강 교재는 샘플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아이랑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또 뭐 나름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강 보여주시고 애한테 결정하게 하시면 2강 보여달라고 할 거다. 그 정도로 저희는 좀 네.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1강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는 좀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서요. 두 번째 영상 또 준비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기대해 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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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